그래서 칸딘스키는 미술적인 요소들을 이론화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점선면이라는 이론을 만들게 됩니다. 소설의 기반으로 하는 만큼 제작하는 웹툰 속에 원작 소설에 담겨있는 선한 메시지를 그대로 담고 싶었습니다. 또한 독자들이 저의 웹툰을 읽는 즐거움을 느끼길 바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칸딘스키 예술회화를 응용한 작품 창작 연구를 진행한 신도현입니다. 일단 제가 이 주제를 정하게 된 이유는 도제배움 주제에 대해 고민하다가 한 미술서적을 읽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많은 화가들과 작품을 접하게 되었는데, 화가들이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그 행위가 되게 멋지다고 생각하여 이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칸딘스키를 정한 이유는 미술학원 선생님의 제안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지만 저는 입시 미술을 늦게 시작한 편인데요. 칸딘스키도 30세라는 나이에 미술을 시작하였지만 노력과 타고난 재능으로 인해서 수상화의 거장으로 났습니다. 이런 칸딘스키에게 제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칸딘스키를 선택하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한 실습은 낮과 밤인데요. 일단 낮과 밤이라는 모티브를 구상하고 스케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는 해, 왼쪽 하단에는 달이 위치하는데요. 여기서 태양은 가까이서 보면 뜨겁고 빨간색을 띠지만 이 태양이 지구에서 봤을 때는 밝고 노란색을 띠잖아요. 이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점점 밝아지는 그라데이션을 내주었고, 달은 반면 이제 달은 어둠과 대비되는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둠 안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달을 표현하기 위해 하얀색의 원을 넣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해가 내는 빛, 이제 그 어둠이 서로 충돌하여서 생기는 저녁과 새벽을 표현한 그림인데요. 여기서 해에 퍼지는 빛을 더 강조하기 위해 곡선들을 사용하였고,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어둠에서 은은하게 빛을 내며 대비되는 달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얀색의 터치를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의미를 요약하자면, 해는 서쪽으로 지고 있고 그 뒤에는 달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서로 충돌함으로써 따뜻함과 차가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새벽과 저녁을 만들어내고, 여기 칸딘스키의 이론에 따르면 대각선은 차가움과 따뜻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선인데요. 그래서 이 대각선과 새벽과 저녁이 대응한다 생각하여서 그래서 이 대각선은 새벽과 저녁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실습은 창조인데요. 이제 칸딘스키의 작품을 보면은 의외로 성경적인 내용을 다룬 작품들이 많아서 저도 작품에 대한 주제를 고민하다가 천지창조를 저의 모티브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둠인데요.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시기 전에 암흑이 존재했었잖아요. 검정 색깔이 암흑, 공허, 그리고 그런 거를 상징하는데, 이제 그런 색깔로 암흑을 표현해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다, 물고기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바다에 이제 이 바다는 이제 곡선, 점, 파란색으로 표현해 주었는데, 그 이유는 곡선을 통해서 바다의 움직임과 그 역동성을 표현해 주었고, 여기에 점을 찍음으로써 물고기의 형상을 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창조하시고 땅을 나누셨잖아요. 그 땅을 또 표현해 보았는데, 여기서 사각형은 지면, 땅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의 직각을 갖고 와서 땅의 모양, 형태를 나타내 보았고, 그 땅에서 자라는 식물을 표현하기 위해 식물을 잎사귀의 모양으로 추상화시켜 배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초록색을 사용하였는데, 초록색을 사용한 이유는 칸딘스키 이론에서 초록색은 최초의 바라, 천지창조에서 최초의 것, 식물,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색깔이 하나님의 창조한 이 원리와 부합한다 생각하여 초록색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행성인데요. 행성과 별인데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알록달록하고 크기가 다양한 이 원들은 별과 행성들을 표현한 것이고,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선들은 각 이 행성들과 별을 감싸는 우주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시면 여러 곡선들이 작고 크게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곡선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새들의 이제 그 날갯짓을 하는 역동성을
표현해 본 것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표현해 보았는데요. 하나님은 동그라미, 하양, 노랑, 그리고 주황색을 사용하여 표현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동그라미는 이제 신, 완전성, 초월자를 의미하는 도형으로 하나님과 부합하다고 하여서 이 원을 사용하였고, 각 도형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이 각 요소들을 사용하여 웃는 얼굴을 표현하였고, 또 이 웃는 얼굴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더 밝고 긍정적이게 표현하기 위해서 노란색, 하얀색, 주황색을 적절히 사용하여 그려주었습니다. 또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요.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도형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 보시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비슷한 형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비슷한 형상으로 창조하셨듯이 그 얼굴도 하나님과 동일하게 형태를 구성하였고, 그 얼굴을 노란색으로 칠한 이유는 노란색이 명랑함, 즐거움, 이제 밝은 느낌을 주어서 이 노란색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은 빨간색으로 칠한 이유는, 빨간색은 피, 사람, 생명을 의미하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태어난 인간을 의미하는 이 빨간색을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이 내용들은 모두 칸딘스키의 이론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명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 왼쪽 상단에 보이는 그 하나님을 보시면은 각 직성들이 하늘, 우주, 행성, 그리고 바다와 땅, 아담으로 뻗어나가 있는데, 이 선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손을 닿지 않고 창조된 피조물은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직선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음표, 알록달록한 색깔의 사각형, 꼬불꼬불거리는 선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들을 추상화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둠을 오른쪽 하단에다 배치하고 하나님을 왼쪽 상단에다 배치했는데, 왜냐하면 왼쪽으로 갈수록 더 발전해 나가고 해방감, 자유감을 지향하는 이제 그런 느낌을 준다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어둠으로부터,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성장 과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구도로 배치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칸딘스키라는 화가가 되게 이론이 깊고 작품도 치밀해서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러한 과정에서 제가 예술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민해보는 태도를 갖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작품을 그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색이 더 예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구도를 배치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해 보았고, 또 이런 작품들은 장시간 동안 앉아서 오래 그려야 되는데, 이런 작품들을 그리면서 예술가가 지녀야 할 끈기와 인내심에 대해 경험해 본 것 같아 좋았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창의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틈틈이 개인 작품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단편 소설을 원작으로 한 웹툰 제작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11학년 최서연입니다. 먼저 제가 이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동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단편 웹툰 제작이라는 주제로 스토리를 구성하고 그림을 그려내는 것을 도제 매음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웹툰을 제작하면서 스토리와 그림을 한 번에 그려내다 보니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올해는 스토리라인이 짜여져 있는 소설을 기반으로 웹툰을 그리는 것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설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제작하는 웹툰 속의 원작 소설이 가진 따뜻한 메시지를 담아 그려내고 싶었습니다. 제가 원작을 기반으로 하는 소설의 이름은 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입니다. 혹시라도 이 소설의 줄거리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추후에 제가 제작한 작품의 설명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자들의 따뜻한 메시지를 느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저희 웹툰을 읽는 즐거움을 느끼기 바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실습에서 웹툰을 다 완성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컸기에 올해는 완성도 높은 웹툰을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격적인 스토리를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독자들이 제가 제작한 웹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려낸 이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디지털 드로잉 프로그램의 기능을 활용해 다양한 효과를 넣어 색다르게 그려보았습니다. 이제 저의 작품을 소개하면서 행복한 왕자의 줄거리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는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왕자의 동상의 두 눈은 루비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몸은 금으로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왕자의 동상을 보고 한마디씩 감탄하기도 하며 입을 모아 칭찬하였습니다. 어른들은 마을 아이들을 보며 왕자를 닮아가야 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갈대를 만나 사랑을 나누던 제비는 추운 겨울을 지내야 하는 도시가 아닌 따뜻한 이집트로 가야 하는 시기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친구들이 다 떠날 때까지 제비는 갈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친구들이 다 떠나가자 쓸쓸함을 느낀 제비는 이집트로 가는 긴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밤에 잘 곳을 찾고 있던 제비는 우연히 왕자의 동상과 만나게 됩니다. 왕자는 생전에 궁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죽어서 동상이 된 후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마을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을 보게 되고 도와줄 수 없어 슬픈 현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왕자는 제비에게 자신이 도와 마을에 사는 소녀에게 자신의 검자루에서 루비를 뽑아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제비는 고민하다가 왕자의 검에서 루비를 뽑아 소녀에게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왕자를 도와주던 제비는 추운 날씨 때문에 결국 얼어 죽게 됩니다. 다음날 금이 다 벗겨져 버리고 루비 또한 없어진 왕자의 모습을 보고 추하다 생각한 귀족들은 왕자의 동상을 철거하고 용광로에 녹여버리게 됩니다. 이후에 그들은 천사들을 통해 천국으로 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비의 왕자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이 따뜻한 메시지가 제가 제작한 웹툰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전달되기 바랬습니다. 이제 저의 결론 및 소감에 대해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작화에 대한 공부가 더욱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시각적인 부분을 맡고 있는 이상 저 자신의 개성과 특성을 발견하여 저만의 작화를 찾아 웹툰을 제작해보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작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컷의 연출이나 흐름에 대해서도 더욱 성장하고 싶습니다. 저희 실습 결과물을 본 몇몇 분들께서는 작년 도제뱀 때보다 몇 걸음 더 성장했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작한 웹툰이 궁금하신 분들은 뒤편에 유인물이 마련되어 있으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발표한 두 친구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발표 준비하기까지 어려웠을 텐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것에서 너무 제가 고맙고 그 다음에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콜라보지만은 일단은 분야가 조금 다르니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씩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신도윤 학생, 네, 저는 먼저 제가 얘기를 하기 전에 한번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왜 칸딘스키를 택했을까요? 그러니까 칸딘스키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화가를 도제면 주제를 정하고 화가를 이제 정하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제 제가 여러 작가들을 그 미술학원 선생님께 뽑아왔어요. 뭐 고흐나 뭐 다른 화가 이렇게 뽑아왔었는데 그 미술학원 선생님께서 칸딘스키가 좀 이제 대학에 가서도 그 대학 내용에서도 많이 나오고 좀 많은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화가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좀 그리고 그 사람이 이론화를 그 미술적인 요소를 이론화한 사람인 만큼 이제 적용할 것이 많아 칸딘스키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선택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지금 발표했을 때에 성경에 나타난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관,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 천지창조 같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칸딘스키의 어떤 작화법을 사용해가지고 추상적으로 이제 잘 표현했단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보기 드문 일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당 부분의 기독교 미술의 특징들이 뭐냐면은 사실화에 입각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 미술하면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것, 마치 뭡니까? 회화처럼 말이에요. 아니면은
십자가라든가 말입니다. 기독교적 상징물이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이제 기독교 미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추상적 사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성, 신앙이랑 그 다음에 성경적 내용을 이렇게 현대 미술적인 기법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이고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독교 미술이 가져야 할 방향 가운데 하나가 보통 뭐냐면 도덕적이어야 돼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을 넘어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적인 가치, 그 드러난 미적인 가치에 대해서 깊은 어떤 옹호가 또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그림들은 사실상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공감대를 갖다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저는요 아주 중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어려운 점 뭐냐면요, 이런 간딘스키라든지 이런 추상 미술을 갖다가 활용했을 때는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 미술은 전통적인 기독교 미술 누가 봐도 이것은 성경 어떤 장면을 묘사한 거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구나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추상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표현했을 때는 금방 이게 눈에 잘 띄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랫동안 기독교 미술인들이 고민한 것이 그런 거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은 중요한 이론 가운데 기독교 미술의 가장 중요한 이론 가운데는 뭐냐면 성육신적인 어떤 화법을 구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 뭐냐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걸 갖다 우리는 성육신 사상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과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그 다음에 이것이 감각되어지 인지되어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이걸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통의 방법으로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이제 기독교 미술가들이 이렇게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간딘스키를 응용했던 것도 너무 좋고 또 간딘스키를 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에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과 창의적을 갖다 표현하면서도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의미가 좀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것이 꼭 지적인 부분만, 이성적인 부분이 아니라 감성적인 부분에서도 그것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연구를 하게 되면은 아마 위대한 기독교 작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또 하나 뭐냐면 보면서 이제 저는 전혀 다른 분야인 렘브란트가 이제 떠오른 겁니다. 렘브란트란 이 네덜란드의 화가는요, 역사상 성경의 내용을 가장 많이 그린 화가거든요.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다가 말년에 굉장히 어렵게도 살고 인생의 고통도 당하고 말이요. 그러면서 굉장히 성장을 이뤘던 화가인데 이렇게 창세기의 천지창조를 갖다가 한번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계시록까지 한번 가서 한번 묘사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정말로 위대한 작가로서 아마 나중에 후세의 이름을 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최서연 학생인데 저도 웹툰을 좋아하는데 질문부터 할게요. 최서연 학생은 일단은 이거 행복한 왕자 그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대략적으로는 한 전체 총 하루 양으로 계산을 하자면 한 일주일 정도는. 일주일 정도죠. 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이제 모습을 보면 이제 누구를 닮았을까 하는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자신에게 제일 영향을 준 그런 그 웹툰이나 무슨 작가 있어요? 보고 그렸다든지 말입니다. 내가 비슷하게 그렸다 이런 것 있습니까? 약간 보고 그린 작품은 따로 없고 약간 영향을 받았던 작품은 되게 따뜻한 색감이나 그림체를 활용하시는 신모란 작가님을 모티브를 따서. 네. 그렇군요. 네. 처음에는요 이렇게 자꾸 남의 것을 갖다가 배우고 따라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만의 캐릭터를 구축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웹툰이 가지고 있는 현대 문화적 영향력은 대단하다는 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렇죠? 특히 K 웹툰, 한국의 웹툰이 아주 독특한 디지털 이 아트에 가장 적합하게 잘 발전시켰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어떤
완전히 그 한국의 최고의 문화 상품으로 자리 잡을 날도 곧 올 것 같아요. 이제 BTS가 이제 잠시 쉬기 때문에 한국 웹툰이 날 수도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 굉장히 한국 사람 그 잘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웹툰을 만들 때에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두 가지가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야기. 그래서 지금은 행복한 왕자, 오스칼 행복한 왕자를 갖다가 줄거리 그대로 따와서 묘사했지만은 자기만의 이야기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 이야기가 이 세움학교에서 다녔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캐릭터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보통 이런 중고등학생들 만드는 그 웹툰 그림 보게 되면은 다 어디서 본 것 같은 그런 그림들이 아주 많아요. 지금은 이제 배우고 성장할 때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앞으로는요 이걸 자기가 그릴 때 말입니다. 자기만의 개성이 있는 걸 갖다가 멈추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그리면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남의 시선에 너무 염두에 두지 말고 무조건 자기가 제일 쉽고 제일 빠르고 제일 만족하게 그릴 수 있는 그런 캐릭터 갖다가 구사해 두시면 미리 준비해 두시면은요 이야기를 갖다 구성하고 이것을 갖다 실제로 활용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아마 이 창조적인 것들이 많으니까는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하니까는 지금 기독교 웹툰 작가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지만은 일반 사람들도 우리 본인이 얘기했듯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따뜻한 이런 말을 제일 많이 썼거든요. 따뜻한 감성이 묻어나오는 그런 어떤 웹툰을 갖다가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웹툰은 말입니다.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장르예요. 그건요. 진입도 빠르고 하니까는 그래서 한번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쉽게 다른 사람들 평가도 받을 수 있으니까는요. 어떤 자기 작품을 만들어서 많이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좋은 아마 기독교 웹툰 작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전공 분야셔서 좀 풍성하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후에 꼭 연락처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 좋겠고요. 이어서 우리 황인아 멘토님께서 코멘트 주시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어제도 사실 두 친구 발표를 들으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저 작품을 사고 싶다. 얼마일까? 이 생각을 혼자서 막 해봤었어요. 더 값이 오르기 전에 파시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고요. 입시를 넘어서서 사실은 지금 미술이나 웹툰이나 다 어떤 입시라는 목적으로 봤을 때는 스킬적인 부분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벅찼을 텐데 그걸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을 해보고 자신의 것으로 녹여내고 소화를 해보려고 했다라는 노력과 그걸 다 끝까지 완성을 했다라는 것을 저는 우선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웹툰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일이잖아요. 보통 웹툰 작가들도 보면 혼자서 하지 않거든요. 이거를 팀을 이뤄서 하고 그걸 일주일 단위로 올리고 막 이게 굉장히 시간과의 싸움인 것을 아는데 그걸 혼자서 다 끝까지 해봤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이 연구가 도움이 됐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먼저 칭찬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미술 쪽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젯밤에 급하게 홍대 미대를 나온 후배들에게 뿌려가지고 피드백을 달라라고 했더니 일단은 이 논문을 정말 고등학생이 쓴 게 맞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 또 피드백을 줬던 부분 중에 꼭 소개해주고 싶었던 것은 내 작품을 만드는 거, 내 메시지를 담는 것은 대학에 가서도 할 수 없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이런 화풍을 적용해서 자기만의 메시지를 만들어 보려고 한 자체가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리고 이런 시도를 사실 입시 미술에 시달려서 놓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까지 좀 전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달을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꼼꼼한 것 같다. 근데 이 작품을 보면서 느껴지는 이 꼼꼼함을 잘 살려서 표현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반대로 그냥 우연에 의해서 한번 만들어보는 작품도 시도해 본다면 또 다른 그 발전의 방향을 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도전도 좀 해줬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전하고, 저는 이제 화가들의 그런 화풍의 변화들을 보면 그 한 인간의 성장사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도윤 학생도 그 부분에 자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이 작품을 통해서 나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까라는 것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추면서 자기 이야기를 표현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을 좀 내보게 됐습니다. 질문을 해보고 싶었던 건 미술의 매력이 뭘까라는 것을 저는 좀 의문이긴 한데 좀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미술을 왜 좋아할까? 미술의 매력이 뭘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었어요. 네, 한번 도윤 학생이 먼저 네.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미술은 일단 되게 어릴 때도 그리는 거를 좋아했고, 이제 좀 중학교 때는 그림을 많이 안 그렸어요. 그때는 되게 막 애들이랑 놀러 다니고 그래가지고 좀 이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고등학생 올라오면서 좀 책도 읽게 되고 그러다 보는데, 이제 그때 딱 미술의 매력을 느꼈는데, 이제 화가들이 아까 전에 말하셨듯이 화가들이 이제 자신의 일생이랑 철학을 작품에 담아내잖아요. 근데 이제 근데 그 화가들을 보면은 되게 도전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그런 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애초에 자신의 이런 것을 표현한다는 자체가 저는 되게 매력이 있고, 무언가를 똑같이 묘사하고 그리는 거에 저는 매력을 느껴서 좀 미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잘 사람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잘 전해주면 좋겠다, 그런 작가가 되기를 응원하고, 서연 학생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웹툰의 매력이 뭘까? 또 웹툰이라는 장르에 주목하게 된 이유도 있을 거고, 이 웹툰을 통해서 서연이가 뭔가 목표로 하는 거, 그런 부분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저도 웹툰의 매력을 느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웹툰을 좋아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처음에는 작품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 자체에 집중하여 좀 더 매력을 느끼곤 했었는데, 어느 순간 웹툰을 계속 많이 보고 접하다 보니까 약간 웹툰 자체의 매력을 느끼게 되어서 이런저런 웹툰도 보게 되었고, 약간 시도를 하다 보니까 약간 되게 나만의 작품을 나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계획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고, 글을 통해서 저는 나중에 작품을 계속 만들어 갈 텐데, 나중에는 저도 기독교적인 메시지도 한번 담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네. 항상 이야기도 잘 만들고 또 표현을 잘 하니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또 한 가지만 조금 더 이제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나는 부분이 있다면, 작화 스타일에서 같은 제비가 한 4개 정도의 스타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 있겠다. 이분의 그림 스타일이 어떤 거지? 라는 게 헷갈릴 수 있어서 그 부분을 한 작품에서는 한 2개 정도로 좀 압축해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도 전문가분들은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로 해보면, 그 대신에 이제 작화 스타일이 여러 개라는 건 여러 스타일을 그릴 수 있는 거니까 여러 작품에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제안을 주셔서 그것도 같이 전합니다. 너무너무 애쓰셨고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감사해요.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두 친구의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네.